안녕하십니까. 만화부인 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그 11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111번부터 121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1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입니다. 111.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개별성. 자,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하나의 물건에서 하나의 가격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부동산은 각각 모든 부동산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A 부동산, B 부동산, 토지라 해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 하나의 아파트, 같은 아파트 회사 제품이라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다르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 아파트 다르고 강북 아파트 다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경제적인 면에서 대체 가능하다. 그렇죠. 비슷한 가격대에 자기가 원하는 용도의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맞고요. 3.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 획득 시, 그렇죠. 정보를 제대로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 대칭이 됐다 하고 어느 한쪽만 알고 어느 한쪽이 모르면 비대칭입니다. 자, 모르는 쪽에서 정보를 획득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맞고요. 4번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단기 거래가 용이하지 않단데 용이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왜? 부동산은 워낙 고가예요. 고가.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장기 거래가 됩니다. 주로 한번 물건을 내놓으면 최소 한 달 또는 2달, 3달, 경기가 안 좋을 때 6달 이상까지도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공적인 제한이 많다. 그렇죠. 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장의 진퇴가 진입하고 물러나는 것이 쉽지 않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1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2번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을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 자,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장 이론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어떠한 정보가 시장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효율성 정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지대 이론은 지대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된다는 이론이고,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자산을 골고루 분배한다는 거죠. 뭐 부동산, 금융이 뭐 주식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자산을 골고루 뭐 주식 이렇게 세 군데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거. 물론 3분의 1씩이 아니라 제일 이익이 많이 남게 그리고 제일 안전하게 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미집 이론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이렇게 맞춰 나가는 이론을 말하고,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텔러가 얘기한 건데 도시의 중심지가 계층을 이루어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떠한 소문이 시장에 바로 반영되는 정도,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11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을, 수요와 공급을 곤란하게 하는 부동산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 부동산의 수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는 특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중성이고, 또 하나는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부중성은 증가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급 조절, 특히 공급 측면에서 거의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증가하지 않는 현재. 공급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부중성이라는 답이 나와야 될 것이고, 어떤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어렵다, 즉 지역 간의 이동이 어렵다, 즉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움직이지 않는 성질, 지역이라는 얘기 나오면 이 부동성으로 답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113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부중성과 부동성 중 어느 게 답이냐 하는 건데, 문제에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성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성이 어디 있나요? 5번. 이런 문제 역시 OX로 푸는 게 아니라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4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 틀린 것은 자 시장 부동산 시장 역시 시장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왼쪽에 가격을 쓰고 오른쪽에 우리가 어떤 수요랑 공급량을 쓴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지점에서 균형난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즉 이 가격으로 이 해당 상품이 몇 명에게 만 명에게 팔렸다고 만 명에게 분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원 배분 기능도 있고 Q 자원이 배분되는다 골고루 P 그러면 가격이 형성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 소득 분배 기능 그러면 맞는데 소득 재분배 이런 거는 공적 부분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 많이 걷어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누진세 같은 게 있어요. 누진세. 즉 서민에게는 세금을 조금 걷고 부자들에게는 좀 많이 걷어서 사회보장 측면을 강화시키는 세금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이런 기능 하나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 없습니다. 자, 틀린 것이니까 일단 1번이 되는데 실전에서 이런 거 나오면 바로 표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실전을 대비하는 거니까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마저 보겠습니다. 자원 배분 기준 그렇죠. 어떠한 가격에서 Q 분량만큼 그 숫자만큼 자원이 배분된 겁니다. 이건 맞고요. 가격 형성이 그렇죠.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지역 경쟁 기능 그렇죠. 좀 더 싼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경쟁이 생길 수도 있고 교환 기능 그렇죠. 그 가격에서 물건이 교환되는 겁니다. 자, 다 5인데 하나만 X 그러니까 114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내구성이라 내구성 그러면 인내할래 오래가는 성질입니다. 부동산 한번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한번 만들면 최소 한 30년 길면 100년 150년까지도 갑니다. 내구성이란 부동산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습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자 여기까지 맞고요.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해도 공급량이 쉽게 줄지 않는다. 그렇죠. 수요가 감소해도 이미 만들어 놓은 아파트는 준다지다. 안 줄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역시 실전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옳은 거 맞추고 가는 건데 너무 쉽게 나와도 의심스럽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저 읽어보고 나머지가 다 X라면 답이 확실히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고가성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일반 재화에 비해 고가품이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시장 진입의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는데 자유롭다고 그랬네. 틀렸네. 3번 부동산 시장의 수급 곤란성은 수요와 공급의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의 곤란성을 말하는데 특히 공급의 곤란성은 부중성 그래야 되는데 부동성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4번 부동산 시장의 국지성 지역적으로 한정됐다 그러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부동성이 나와야 됩니다. 시장이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부동산 특성 중 부동성이죠. 부동성. 그러니까 틀렸고 5번 부동산 시장의 비조직성은 조직화되지 않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입니다. 고정성.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나타난다. 자 이거 틀렸죠. 다 틀리고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1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6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죠. 일반 공산품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물건 표시에 대한 가격대로 하지만 부동산은 개별 가격들이 정찰제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치라는 게 현재의 환경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죠. 아파트를 하나 팔려고 해도 3년에서 5년이 소요가 됩니다.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법적 성질이 다르면
상품의 성격이 달라진다. 맞는 얘기인데 이걸 이해하기 쉬우려면 저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어요. 자,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면적입니다. 근데 A는 상업재예요. 자, B는 농림지예요. 어느 게 비싼 거예요? 이게 비싸죠, 당연히. 똑같은 면적, 똑같은 크기다 하더라도 상업지면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농림지는 농사밖에 못 지니까 당연히 상업지가 비쌉니다. 상품의 성격이 달라진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번,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그렇죠.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참여하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얘기고요. 5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시장은 구매자 주도 시장이 된다. 구매자 사는 사람, 매수인 위주라는데 보자고요. 자, 추세가 있으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러면 지금 상승 국면에 이 국면. 집을 내놓으면 다음 날은 집값이 또 올라.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잘 안 팔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판매자 위주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 위주의 시장이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다 오고 X 틀린 걸 고르니까 116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1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정보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과거 정보가 시장 등에 반영되는, 그렇죠. 과거 정보가 정보의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맞고요. 공표된 정보를 선점한 자는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2번, 공개된 정보가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며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성 시장까지 나타난다. 대부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3번, 비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왜? 비공개된 정보 갖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4번, 기술적 분석이란 과거 정보를 토대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기본적 분석이란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본적 분석 안에 그 과거 정보, 공표된 정보를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5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나 공표된 정보가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공표된 정보로는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 없죠. 그러나 비공개된 정보로는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역시 틀린 걸 고르는 문제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117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118번 문제가 계산 문제인데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런 계산 문제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전에 연습장 하나 꺼내놓고 푸시면 아, 이게 별로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A는 어느 지역이 1년 후 재개발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접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 정보의 가치와 A가 얻는 초과 수익은 얼마인가? 자, 정보 획득 비용이 500만 원이고 구입하려는 필지의 재개발 시 가치,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이렇게 5,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몰라 얼마인지. 현재 이 가치가 얼마인지만 알면 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구입하려는 필지의 현재 가격, 이건 현재 가격이에요. 내가 현재 돈 주고 살 수 있는 가격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가치는 아직 몰라. 자, 몰라요. 그거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A의 요구 수익률은 10%. 자, 이런 거는 공식대로 풀면은 쉬운데 공식을 못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이 토지의 현재 가치, value, V, 현재 가치를 V라고 하고 플러스 PV라고 그러는데 P자는 빼자고 P, 현재라는 뜻인데 present value인데 헷갈리니까 V라고 하고 이 현재 가치에다가 현재 가치 곱하기 요구 수익률, 자, 수익률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익률을 곱하면 미래 가치가 나와요. 즉 재개발 시 미래죠. 미래의 이 가치가 5,500만 원. 이건 나와 있어요. 답이. 모두 나와 있다. R도 나와 있어요. 지금 10%라고.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V만 앞으로 빼내면 이게 X라고 생각하면 돼. 1 플러스 R인데 R이 10%니까 0.1입니다. 그거는 5,500만 원.
그러면 V는 5,500을 1.1로 나누는 거예요. 계산기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뭐 나온다? 5천만 원이에요. 5천. 현재 가치가 5천만 원.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은 3천만 원. 그럼 내가 이걸 현재 사면은 얼마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2천만 원의 차익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정보의 가치는 얼마다? 2천만 원인 거예요. 2천만 원. 자, 5천에서 3천 빼준 그 2천만 원이고, 그럼 내가 진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을 사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은 2천만 원이 아니라 정보 비용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간 비용이니까. 빼기 500을 해주면 2천에서 500 빼주면 얼마 남는다? 1,500만 원. 자, 그 내용을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정보 가치는 2천만 원. 초과 수익. 실제 내가 얻은 수익은 1,500만 원.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입지와 입지 선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즉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 입지란 입지 주체가 장소를 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맞습니다. 입지 선정, 그렇게 입지하기 위한 것을 선정하는 겁니다. 입지 주체가 원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3번. 입지 선정의 필요성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기인한다. 맞고요. 4번. 부동산의 비가약성 때문에 한 번 잘못되면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좋든 나쁘든. 비가약성. 입지 선정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된다. 맞습니다. 자, 5번. 기업의 입지 선정 활동의 단계는 처음에 기업은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팔 곳을 바로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 그럼 시장을 결정한 다음에 이 시장을 팔 곳을 알아야 그 시장에 맞는 지역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지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점. 자, 그런데 지역 시장이 바뀌어 있죠. 순서가 틀렸죠. 다 맞고 5번만 X 먼 것이니까 답은 119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0번. 부동산의 입지는 그 부동산을 활동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다 틀리고 하나만 옳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가 동일할 때 입지 우위로 얻는 초과 수익을 뭐라고 한다? 입지 잉여라 한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입지 잉여. 자, 두 번째. 주거 입지란, 그럼 주거 입지 그러면 주거 생활의 편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 입지.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이거 보는 거예요. 기억자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및 상점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는 것을 말한다. 아니, 이거 엉뚱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 주거입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을 주거로 살 수 있는 곳인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거입지 조건에는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번 이거 틀렸고요. 농업입지를 고려하는 경우 생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취락과 거리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생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몰라도 검토 대상입니다. 농사 지러 가는데 한 2시간씩 걸리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4시간 언제 농사 짓습니까? 그래서 검토 대상입니다. 틀렸고요. 4번 입지 경쟁이 발생하면 토지 이용이 서로 입지하겠다고 경쟁이 발생해. 그러면 어느 한 지점을 놓고 여러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토지 이용이 점점 집약화되는 거예요. 조방하면 냅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산되는 대로 분단 얘기고, 이럴 때는 집약화된다는 거예요. 집약. 모아진다는 얘기죠. 토지와 자본과 노동이. 가리면적 땅 노동과 자본의 투입비율이 상승한다. 집약합니다. 틀렸죠? 5번 공업 입지 선정은 시장과 거리가 가장 중요하며, 그래서 시장부터 하긴 하는데 정치나 국방, 개인 선호 등의 비경제 인자는 고려합니다. 왜? 개인 선호 같은 걸 잘 파악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지 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물건 팔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 오고 다 X고 하나만 오니까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다음은 부동산 입지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1번.
특정한 지역에 한 번 입지하면, 한 번 들어가면 부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입지 선정 중요하다 당연하고요.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 다 달라.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야 가치가 최대로 되기 때문에 입지 선정 중요하다. 맞고요. 3번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도록 결정해야 하므로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4번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 성질로 공급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에요. 입지 경쟁이 유발되면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어 자본과 노동의 투자 비율을 높이며 자본의 대체성이 커진다. 즉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높은 빌딩도 돈 주면 살 수 있잖아요. 자, 5번 부동산을 한 번 사용되면 추후에 용도를 바꾸기 어려운 그런 성질을 비가역성이라고 해요. 비가역성. 되돌아갈 수 없는 성질. 가역성 그러면 거슬러서 갈 수 있는 성질이고 비자가 붙으면 안일 비자니까 거슬러 돌아갈 수 없는 성질이 됩니다. 이건 바꾸기 어려운 거니까 비가역성이죠.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이 단어 하나가 틀린 겁니다. 틀렸죠. 다 오고 X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111번의 답이 5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보다 보면 풀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가다 느낄 거야. 아, 단어 하나 갖고 너무하네. 그렇죠. 그 단어 하나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정답이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끝에 가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있다, 없다 이런 걸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짜증내지 마시고 요런 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원들이 내는구나 함정으로 알고 풀면 재밌습니다. 자, 121번의 답은 9번이 되겠습니다.